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맨날 남편 바람 피워도 이혼하지 마라, 이혼하면 뭐 좋은 줄 아냐, 그런 말만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럴 바엔 차라리 이혼해라, 이런 말을 좀 해볼까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쯤이면 이혼을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은데 이혼하는 게 낫겠는데 싶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배우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가 너무 감정적이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섣불리 이혼 결정을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혼을 미뤄라, 가정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간이 흐르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나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혼을 하는 게 맞는데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처음에 이제 바람 피운 상대방을 피말리고 약 올려주고 내가 이혼을 해야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정도면 많이 약 올리고 많이 피말렸는데 아직도 포기가 안 돼? 이런 경우도 또 있거든요. 버텨서 얻을 게 있으면 버티는 게 맞는데 버텨도 얻을 게 없고 점점 잃기만 하면 빨리 손절 치는 게 맞죠. 부부관계도 어떻게 보면 투자거든요. 우리가 시간과 노력과 그 돈이랑 몸 이런 걸 다 갈아 넣어가지고 가정을 딱 이뤘으니까 이거를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식이랑 똑같은 거죠.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적당한 시점에 손절을 치고 본전이라도 건져야 되는데 감정 때문에 손절을 못 하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각색한 겁니다. 어떤 아내분이 계셨는데 공무원이고 직업도 탄탄하고 아이들도 대학생, 고등학생 막 많이 컸어요. 근데 원래 남편이 좀 성격이 지랄 맞았어요. 지 잘난 맛에 살고 아내 무시하고 약간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원래도 있었어. 근데 바람까지 나니까 이 새끼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교활해. 바람나서 이혼 요구하면서 집에서는 또 아내분을 살살 긁어가지고 미친년을 만들어요. 그럼 아내분이 이제 막 화를 내고 하겠죠. 그럼 이런 아내의 모습을 또 폰으로 막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둘이 있을 때는 안 건들다가 애들이 들어온 저녁 시간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또 긁어가지고 아내분이 막 발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애들 앞에서 엄마가 미치광이가 되는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야. 근데 물론 우리가 아니 그러면 화 안 내면 되잖아, 그렇게 살살 긁어도 무시하면 되잖아, 이러지만 그렇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조종을 할지, 이 아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미치광이 발광을 떠는지를 아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또 끌어들여가지고, 처음에는 아빠가 바람을 피웠으니까 애들이 엄마 편이었지. 엄마가 막 맨날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막 나중에 화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애들도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딸이면 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아들들은 그렇더라고요. 엄마의 이거를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엄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빠 편에 붙어가지고 엄마가 자꾸 이러니까 아빠가 이혼하자 그러지. 엄마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해. 그리고 나 엄마 아빠 이혼하면 엄마랑 못 살아, 아빠랑 살 거야, 막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 안 해주고 버텨가지고 얻을 게 없는 거죠. 버텨서 나만 미친년 되고 애들도 등 돌리고, 그리고 어차피 평생 맞벌이 했으니까 재산 분할도 하면 어차피 반반이고 아내분도 공무원이고 연금 나올 거고 버텨봐야 얻을 것도 없는데 감정 때문에 버티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딱 그 생각한 게 있을 거잖아요. 나는 가정 못 버려, 나는 이혼녀가 되면 안 돼, 나는 애들 가정시켜야 돼, 요거에 딱 매몰이 되니까 남편이랑 그냥 그렇게 감정 소모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남편의 유책성은 계속 희석이 되고 아내분이 이제 발광하는 것만 남편이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막 나중에 이혼소송 하겠지. 그러면은 뭐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분이 잃는 게 많아지는 거지 얻을 건 없고, 시간 지날수록 나만 나이 먹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어떤 남편분이었는데 아내가 이혼소장을 보내왔어요. 아이들이 어렸어요.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남편은 이제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는 거를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섹스리스 10년 넘었고 둘째 낳고 한 적이 없대. 그러니까 뒤에 남자가 있는 것 같다, 뒤를 캐보셔라고 했더니 진짜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언해드린 대로 상간남 소송하고 박살내고, 그래서 그 남자 떼내면 아내가 돌아올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할 거를 다 하셨어요.
소송까지 하고 판결도 나고 이렇게 했는데 상간남은 결국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아내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조언 드리잖아요. 항상 떨어져 나가도 6개월에서 1년은 버텨야 된다. 그때서야 제정신이 돌아온다. 근데 이 와이프는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는 거야. 이혼에 대해서 너무 확고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남편이 끝까지 이혼 기각으로 맞서고 이혼을 안 해주니까 아내분이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아예 방까지 얻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내분도 친정 잘 살고 경제력 있고 뭐 애들도 자기가 데리고 있고 이혼 생각 너무 확고하고 아쉬울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해도 절대 안 돌아온다는 말만 반복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나는 절대 너랑 같이 안 산다. 기대하지 말고 빨리 포기하고 빨리 저거 집 팔아가지고 내가 집을 얻어야 애들 데리고 살 거 아니냐. 집 팔아서 빨리 반을 내놔라. 그 말만 이제 하는데 남편분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아니다. 난 이 집 팔 생각 없다. 들어와서 네가 같이 우리 네 식구 같이 살자. 계속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은 이혼한다. 한 사람은 이혼 절대 안 한다. 버티니까는 이혼 소송이 2년, 3년 그냥 가버려요. 그 사이에 이제 애들은 막 크잖아. 등치도 커지고. 엄마가 얻은 작은 원룸에서 애들이 막 커가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혼 소송이 막 2년, 3년 간다는 거는 어른들도 진짜 머리털 다 빠질 만한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게 애들한테 안 흘러갈 수가 없어요. 엄마는 이제 애들 같이 살면서 막 아빠 원망을 하겠지. 야, 빨리 아빠가 이혼을 해줘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애들이 아빠 만나러 가는 것도 막 싫어하고 그러면 애들이 가운데서 너무 갈등이 되는 거죠. 아빠는 또 만나면 애들 만나면은 야 엄마가 요즘 밥은 제대로 차려주냐? 엄마 몇 시에 들어오냐? 엄마 남자 없냐? 막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애들이 너무 괴롭고 이쪽 저쪽에서 너무 갈등하고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와이프 안 돌아올 것 같다. 이혼 소송이 이렇게 오래 지나고 결국 손해보는 건 애들 아니냐. 애들을 위해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결단을 내리시죠.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결국은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제가 화도 냈습니다. 애 생각 좀 하라고. 근데 이제 부모가 된 이상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자식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조금 희생하고 참고, 뭔가 좀 포기를 해서라도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 다 해봤는데도 상대가 안 돌아온다든지, 버텨서 얻을 게 없다든지, 오히려 점점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든지 하면 이혼을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요약하면,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 부부였는데 배우자가 바람이 나서 이혼 요구를 할 때는 상간자 소송과 박살로 상간자 쳐내고 6개월에서 1년 이혼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면 배우자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1년 동안. 내가 이 인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곱씹어보는 거지. 생각해봤더니 이 새끼가 바람나기 전에도 그렇게 좋은 남편은 아니었어. 별로 그렇게 좋은 여자도 아니었고 맨날 술 마시고 맨날 밤에 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좋은 엄마도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아니면 뭐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반성 없이 개차반 짓을 하고 다닌다든지 뭐 그리고 바람나기 전부터도 우리 사이에 친밀감이나 신뢰감 이런 거에 문제가 원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혼이나 배우자 외도에 대한 글 써놓은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랑 소통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